네, 안녕하세요. 별것 아닌 얘기를 진지하고 발랄하게 맞나? 나누는 경향신문 팟캐스트 답업스타 9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고 저와 함께 진행을 하는 네, 저는 진실탐사그룹의 이명선 기자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한 주 만에 또 뵈네. 2주 만인가? 한 주 만에. 응. 기운이 없어요. 이혜인 기자가 기운이 없으니까 나도 기운이 없어져. 지금 제가 장 트러블 메이커라서 지금 먹은 게 오늘 한 끼를 먹었고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가서 이제 어떻게 병원을 이 직전에 갔다 왔습니다. 약 먹으면 또 괜찮아졌다가 약도 끊으면 또 시작되고 막 이러던데 나는. 그러니까 지금 약을 이제 먹었어요 방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먹은 거예요? 오만방자하게 아침에 이제 화장실 이제 뭐 좀 안 가는 것 같길래 아침을 굶고 12시쯤에 죽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죽도 이제 막 아주 깨끗한 흰죽 이런 걸 먹은 게 아니라 인삼 닭죽 이런 걸 먹었어요. 그 와중에 또 몸을 챙겼구나. 막 엄청 많이 먹었는데 이제 이게 내가 되게 오만했구나 이걸 느끼고 방금 그 회사 앞에 있는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병원에서 원장님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기분이 또 소소한 기분 좋음이 있었어요. 아니 이게 그렇게 내과 같은 데는 요즘에 찾아보면 뭐 블로그 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다고 이렇게 검색해서 걸리는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 바로 앞에 있는 내과인데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쭉 해보니까 그 영업시간도 그 오후 6시까지고 되게 짧고 그리고 검색해보면 되게 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저는 편견이 좀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 선생님들은 막 반말 쓰고 막 그런다는 편견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막 이것저것 계속 물어보고 저는 막 이제 진행해야 되니까 빨리 오려고 하는데 계속 하나라도 더 물어보려고 그러고 과잉 처방을 피하려고 막 항생제도 피하고 그거 되게 좋다. 네, 그리고 이런 약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나를 놓고 되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덜 처방하려고.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죠. 또 나의 편견이. 근데 진짜 되게 막 드문 경험이었어요. 그러네. 네. 난 동네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매뉴얼 돼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아파요 그러면 따다닥 하면서 패스트푸드처럼 확 끝나잖아요. 한 3분 만에. 그러니까요. 몇 번이나 뭘 먹었는지 왜 언제부터 어디 아팠는지 막 한 군데라도 더 진찰하려고 그러고 열 안 난다고 그러는데 열도 막 재보시고. 나도 장염이 진짜 심해서 입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중3 때인데 햄버거병인 것 같아. 진짜 햄버거 먹고 완전 거의 쓰러졌어요. 그래서 탈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이거 위험하다고 해서 바로 입원시켰죠. 대학병원에 갔더니. 그 덜 익은 고기를 먹었을 때 진짜 여름에 발생할 수 있는 입원까지. 그렇지만 지금도 햄버거를 잘 먹어요. 햄버거는 맛있으니까. 문제는 거기 있어. 먹고 싶다. 한 주 동안 그래서 아프게 지났네요. 뭐 일을 많이 하고 주말에는 그냥 아파서 계속 누워 있고 조금 억울했어요. 주말에 내 금쪽 같은 주말에. 근데 너무 막 이제 토요일에 막 너무 아프니까 그때 이제 목이 아프고 막 열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일에 차라리 아파서 일에 지장이 생겼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가 평일에 이렇게 아팠으면 연차도 못 쓰고 진짜 죽을 맛이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나는 수영을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운동 계속 못 하시더니. 그래서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이제 저병 같은.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당연히 다시 중급 정도부터 해야 되나? 다 배웠거든요. 근데 이 몸이 기억하더라고. 되게 신기하게. 진짜 신기해, 맞아. 그래서 또 신나게 또 다니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고리대금업자 국정원도 또 9회까지 쓰신 거 아니에요? 네, 2개 남았어요. 이제 다음 취재를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10이 아니라 11회까지 쓰는 거예요? 8회가 10 지금 9회 했으니까 2개 남았어요. 10일까지 계획하고 있죠. 이제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얘기를 조금 기띔을 주신다면?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그 국가폭력 피해자분들이 그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형사보상하고 손해배상. 그러니까 형사보상은 그 투옥 기간에 따라서 받는 거기 때문에 계산법이 되게 좀 심플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손해배상은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거기에 대해서 걸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 대해서 걸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가족들도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가족들이 다 그 길거리 나앉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원래는
나 되게 지루하죠. 아니, 그러니까 둘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형사로도 받을 수 있고 민사로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둘 다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금액이 손해배상이 더 커요. 왜냐면 가족들도 있으니까. 근데 원래 보통은 형사보상이랑 손해배상 사이에 3년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할 수 그렇죠. 있는? 민사를 3년 정도 여유를 갖고 준비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준비할 게 많으니까 사실 그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이 갑자기 6개월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에서 이기면 그거가 이제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토대로 3년 정도를 준비해서 민사를 또 하는데 그게 6개월로 줄었다는 네, 거죠. 근데 갑자기 내가 만약에 오늘 그 손해배상 신청했는데 갑자기 2달 뒤에 판례가 바뀌면서 내가 이제 대심까지 가는데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보통 판례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례가 많아져서 정말 몇억 원, 몇십억 원 뭐 이렇게 못 받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례자를 구하신 분이 그 7번 방의 선물 주인공. 네, 그분이 손해배상 못 받았죠. 국가한테. 그 실화예요, 그게? 네, 싫어요. 근데 너무 많이 픽션이 들어가지고 사실 모티브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구화? 아니 구화 이미 썼고 왜 그 3년에서 6개월 시효로 바뀌었는지 그게 왜 헌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지 뭐 그런 좀 딱딱한 내용이 10화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다니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쉽게 풀었으죠? 지금 진짜 걱정해요 진짜로. 네, 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관심 많이 주세요. 네, 그 고리대금업자 국정원 이미 펀딩은 그 목표 액수는 넘었지만 또 관심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저희가 되게 기쁜 소식 그 지난주에 약간 그 햇살 같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 사연을 누가 저 메일로 주신 거예요. 제 메일이 이제 거기 공지에 써 있는데 뭐 검색 이혜인 기자로 해서 뉴스 보면 그 밑에 달려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로 진짜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30대에서 30대 중반 사이로 추정되시는 어떤 내 나이 또래 같아. 네, 저희 청취자분이 이제 사연을 너무 완성된 틀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진짜 완벽하게 정말로 건드릴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제 양념만 쳐서 네 조금씩 그래도 이제 우리 그래도 거의 손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쉼에 관한 얘기인데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9화인가? 8화인가? 9화? 네. 9화만에 처음으로 맨날 이렇게 국어라고 다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그래서 그 어떻게 저보다 좀 힘이 있는 명선님이 읽어주시죠. 제가요? 네. 읽을게요. 얼른 돈 모아 시집 가야지. 배부른 소리 한다. 열심히 일하던 고씨 요즘은 일을 그만두고 잠시 쉬고 있다. 그런데 일을 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주변의 어른들과 친구들은 입을 모아 배부른 소리 한다며 한마디씩 한다. 친구들마저 그런 소리를 할 때면 야속한 마음이 든다. 모든 사람에게 왜 퇴사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할 수는 없지 않나? 짧게 말하자면 이렇다. 부하 직원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막말과 삿대질을 하는 상사에게 질렸었고 30 중반까지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했더니 작년엔 온갖 자잘한 병과 과로로 생애 처음 입원을 하게 됐다. 입원을 핑계로 퇴사했지만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다들 가는 여행도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떠나보고 싶었고 내일 걱정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잠도 자고 싶었다. 사놓고 읽지 못한 책들과 회사 걱정하느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 영화도 슬퍼서 목이 메이네요. 마음껏 보고 싶은 바람이었다. 그런데 모두들 한 소리씩 하는 걸 보니 이게 그렇게도 큰 욕심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각종 매체에서는 쉼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왜 현실은 휴식과 쉼에 대해 이렇게나 가혹한 걸까? 그런데 주변의 잔소리보다 더 날 힘들게 하는 것은 내 마음속 불안함이다.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걸까? 적은 나이도 아닌데 이러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늦은 밤에 구직 사이트를 뒤적이고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더 커져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매일 급변하는 사회에서 쉼을 외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완벽합니다. 네. 왜냐면 어떤 면에서 완벽하면 글도 완벽하지만 정말 내 얘기 같아서 놀랐어요. 진짜 이거 딱 받았을 때. 그 퇴사하시기 직전에? 네, 제가 퇴사를 하고 한 2년 조금 안 되셨으니까. 진짜 길게 쉬었다. 2년 넘기셨나? 기억도 안 나네. 아무튼 그랬는데 진짜 1년 좀 지났을 때 딱 이 상태였어요.
이제 쉴 거 다 쉬고. 근데 이분은 약간 지금 1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저는 막 쉬는 것도 지겨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계속 그래도 되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나? 한 달에서 2달 저는 한 2달 쉬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1년이나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었다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쉬고 딱 쉬어야지 해서 쉬어도 그 다음부터 또 이제 마음이 불편하죠. 처음에 이제 또 편하고 해방감 느끼지만. 네. 여튼 그러니까 우리들 다 이렇게 한번 취직을 하면 어느 직장이든지 적당히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러져서 나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나도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병원에 가야 되는 수준으로 완전히 지쳐가지고 번아웃 됐다 그러잖아요. 그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약간 넋두리로 그만둔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난 정말 진지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많이 썼으니까 글로 밝히자면 입사날하고 퇴사날이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딱 만 3년을 맞춰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딱 그 시기가 다가오니까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는 내 머릿속에 이미 그때가 피니시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거의 맞춰 나오다시피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공허함은 약간 있었죠. 근데 그 공허함을 좀 씻고자 바로 여행을 갔죠. 아마 이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좀 쉽지 않죠. 여튼 그 명선님이 이렇게 쉬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학교는 그대로 졸업을 한 번에 하신 거 아니에요? 중간에 뭐 휴학하고 여행 갔긴 했었지만 겁나 휴학을 많이 갔죠. 그래요? 왜냐면 방황을 했으니까 나는 전자공학 나왔고 막 학과가 안 맞고 거기서는 내가 못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하던 것만 하다가 갑자기 진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과도 안 맞고 공도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방황이 한 1년쯤 되는 것 같고 그 뒤로는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 시간이 간 것 같아요. 여행도 가보고 뭐 그랬었죠. 그럼 한 휴학을 학교 다닐 때 1년 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아니 3년. 3년? 네, 휴학 3년. 26에 졸업했죠, 제가. 맞다. 나보다 그 언론사 입사 시기는 늦군요. 네, 휴학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입사했는데도 지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들이 좀 야, 너는 놀 만큼 놀았는데도 그러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분도 그러니까 일이 힘들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 자체보다는 그냥 뭔가 부당함, 뭐 부하 직원에게 하루가 멀다고 하고 막말하는 거 진짜 되게 견디기 힘들잖아요. 같은 근데 공간에서. 여기 보면 자잘한 병가 괄호로 생애 처음 입원이니까 괄호는 그쵸. 기본일 거 아니에요? 한국인이면? 그렇죠. 그럼 명선님은 그 다닐 때 언론사 성향이 살짝 안 맞는 거 외에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그만둬야겠다, 내가 번아웃이다 할 정도로 힘들었던 건가요? 일단 사람마다 일하는 그 목적이 좀 다른데 그 그냥 평범하게 루틴하게 지내고 자기 삶이 완벽하게 계획적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고 뭔가 일을 할 때 배워나간다는 게 되게 저한테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덜 쉬어도 내가 뭘 얻으면은 네, 그런 사람인데 그게 아니었고 그다음에 뭔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함으로써 뭔가를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사회에 아니면 주변에라도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의 확신이 들었고 한 2년 차쯤 됐을 때 그러니까 보람이 덜했고 근데 그래도 이게 좀 더 쉬고 이러면 거기에 좀 충족될 수도 있었는데 업무 강도는 또 되게 세고 그렇죠. 주 6이었으니까 주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그래도 주변에 이제 그때 회사 다녔을 때 동료들하고 잘 이렇게 위로는 했어요. 다 같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야 마셔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퇴사했지만 어쨌든 쉬는 게 너무 좋은데 주변에서 너무 닥달하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랬어요. 이게 저는 보통 쉰다고 하면 우리 그 사전에 짧게 얘기했듯이 우리 주변은 부럽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김여란 기자 퇴사했을 때 다들 되게 부러워했어요. 막 멋지다, 막 만나게 해달라 이러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 특히 여자 기자들이 특히 되게 막 그거를 실행으로 옮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맞아. 막 부러워하고 약간 그때 나도 그랬는데 막 경외의 마음을 담아서 하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쉰다고 했을 때 그게 너무 용기 있고 막 멋진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이거를 뭐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나 내일 그만둔다라고 하지만 실행으로 옮겼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이 이러는 것 같아요. 나는 나 회사 너무 재밌어. 이게 천직인가 봐. 이런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내 주변에서는. 근데 이제 이걸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하는 간섭하는 분들이 은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걱정 투지만 듣는 사람은 걱정이죠. 스트레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랑 나이대가 비슷한 것 같으니까 뭔가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시기, 그다음 돈은 어느 정도 통장 이 정도 쌓여야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편견이 막 뭔가 이렇게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잔소리가 좀 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4, 25한테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입사를 했더라도. 내가 김여랑 기자 관뒀을 때 주변에서 이제 김여랑 기자에게 직접 못 물어보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되게 궁금해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걔는 무언가 목적을 위해 그만둔 건지를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김여랑 뭐 장기 목적은 있었겠지만 당장 어딜 입학하기 위해서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여랑 기자는 일단 외국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거 자체를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은 대학원이든 어디든 입학을 그렇죠. 허가를 받고 나서 그만두는데 대체 왜 계획을 안 세우고 그만둔 거냐. 하지만 김여랑 기자는 그렇게 무계획하게 그만두는 게 그의 계획이었거든요. 나랑 똑같네. 네. 내가 거의 바보 소리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 적을 두지 않고 그만둔 거. 근데 그만둔다는 것은 이직이 아니고서는 공부 같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걸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백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제일 또 많이 궁금해한 게 반려자가 있는가. 그러니까 남자친구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으면 그만뒀으면 큰일일 텐데 이런 걸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 그러면 걔는 결혼은 당장 할 계획이 없는 거니? 뭐 이런 걸 묻는다거나 그게 이제 다 관심이지만 사실은 잔소리죠. 네, 잔소리죠. 너 어떡하려 그래? 이러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말해. 저에게 그런 걸 둘러서 묻는 사람들 몇몇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요 나이 때 해야 될 일들은 어떤 장기 플랜, 인생의 장기 플랜을 가져가는 거 더 봤을 때 뭔가 성취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면은 결혼을 한다는 거 이런 거를 이 나이대에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노선이 바뀔 때잖아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결혼이라는 것부터 이제 바뀌는데 이제 김여랑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그 중요한 시기에 확 나버린 거잖아요. 과연 이 길대로 가도 될까라는 의심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김여랑 기자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들고 그 다음에 좀 나를 시험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만약에 이걸 벗어나면은 나는 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쵸. 들었죠. 그러면은 그렇게 그만두시고 1년은 그냥 계속 놀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놀긴 놀았는데 제가 난 정말 무식하다 이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독서 스터디를 막 미친 듯이 막 다니고 그다음에 책도 도서관에 앉아서 오늘은 몇 페이지까지 읽을 거야. 오늘 밤새서 무조건 읽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백수생활을 지냈거든요. 꼭 읽어야 되는 책들이 있으면 찾아서 보고 그다음에 뭐 일본어라든가 영어, 뭐 회화 이런 것들도 진짜 매일매일 가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직장 다니는 것처럼 내 삶이 있었어요. 월화수목금. 그게 한 반년은 되게 재밌어요. 그렇게 살면. 그거 어떤 이직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가? 나의 다음 플랜을 실현하기 위해 간둔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딱히 뭐 무슨 회사를 생각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내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퇴사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갈증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었어요. 책도 읽고 사람들도 새롭게 만나고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 특히 이제 내가 아끼는 저번에 얘기한 자살한 작가들의 책만 읽는 그 모임은 대부분 문학 전공한 사람들이었는데 새로운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고 듣고 그쪽 감수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제가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정말 재밌게 잘 지냈었는데 역시나 한 1년 조금 넘어가니까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랑 똑같았어요. 주변에서는 내가 너무 확신을 차서 매번 얘기하는 타입이니까 딱 벌어진 타입이니까 걱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불안함이 이 취미마저도 광박적으로 열심히 하는 걸로 바뀐 거죠. 근데 그 불안함은
내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내가 어딘가에 취업을 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노는 것이 너무 좋고 어떠한 것에도 흥미가 안 생겨서 내가 진로를 어떻게 이후에 이어가야 할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가짐에 대한 불안함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게 너무 좋고 막 계속해서 흥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봤는데 좀 이게 뭔가 충전이 되고 흥미가 생겨서 재취업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난 쉬는 게 너무 좋고 이 번아웃이 해소될 것 같지 않은 생각? 그런 게 들어도 난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사실. 그쵸. 만약에 그리스나 솔직히 다른 나라 가면은 약간 따뜻하고 섬나라 같은 데 보면 사람들 다 막 해먹 같은 데 누워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인이니까 너무 강박적으로 막 뭔가 해야 돼 하는 거지만 사실 저쪽에 동남아 지역 가면은 그냥 다들 편안하게 일은 진짜 수단 대충 먹고 살 만큼 이렇게 살면 하는 정도니까 우리가 이상한 걸 수도 있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근데 아마 이 강박은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날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주변에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왜 보면 외국의 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들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 시스템 만들잖아요. 뭐 맞아. SAT 과외 학원이라거나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국인이 가면은 성공한다. 그 악착같이 뭔가 하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본성.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분이 정확한 게 나랑 뭐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번아웃이어가지고 이게 지나다 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그게 뭔지 몰라도. 그리고 내가 점점 나는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뭔가 공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확신이 막 들더라고요. 계속 그 분야만 관심이 가니까. 그래서 우연하게 들어온 알바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막 밤새서. 그 정도로 이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취미나 공부 말고 뭔가 이렇게 돈도 좀 벌고 그 클라이언트라고 불리는 사람도 조금 만족하는 모습도 좀 보면서 내가 좀 희열 같은 것도 있었고. 이미 그때는 조금 충전이 됐었던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누군가는 그냥 너무 바쁘게 바쁘게 사는 게 안 맞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농사일 같은 것도 바쁠 때가 있고 안 바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좀 바짝 일하고 아니고 이런 게 맞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여서 제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는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번아웃이어서 충전이 됐고 누군가는 그냥 그 삶이 안 맞아서 자기 삶의 패턴을 바꾸고 싶은데 사람들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경우가 아닌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건 쉬어봐야지 충분히 쉬어봐야 가려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명선님도 본인이 있어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일지 잘 몰랐었잖아요. 저 진짜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안 좋은 게 이 충분한 휴식을 그러니까 몰입하는 휴식 자기 자신이 그걸 방해하는 것 같거든요. 그 배부른 소리 한다고 계속하면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주변을 계속 의식하게 되니까 이게 뭔가 한쪽으로는 불안을 계속 가동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푹 쉬어야 되는데 이게 막 주말에 제가 항상 이제 일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뭐 회사에서 카톡 오고 이러면은 약간 한 30% 정도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쉬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충전이 절대 안 되는 맞아요. 느낌이 있는데 이 기왕에 얻은 이 휴식을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가 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아쉬워요. 모든 상황이 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진짜 마음속에 불안함 요것만 없애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관심 가는 게 생길 거예요. 뭐 자기에 맞는 자기 성향에 맞는 그때까지 그냥 편안한 상태로 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년이 지나서 그걸 찾은 거고. 저는 항상 이런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기자라는 직종의 특수성이 좀 있긴 있잖아요. 일을 뭐 내일도 이제 광복절인데 전 또 일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연휴라 그러면 막 너무 화가 나요. 대체 연휴가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자꾸 대체휴일 준다 그러고 나라에서 자꾸 연휴를 만들어주니까 배 아프구나. 배 아프고 저는 결혼하고 이제 더 고통스러워진 게 뭐냐면 그 남편은 그 제조업 쪽이니까 그게 특히 금융업은 모르는데 제조업은 이게 연휴를 쉬는 게 가능하대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생산 기반인 공장이 다 문을 뭐 그들이 이제 쉬면은 그렇죠. 그 사무직종도 다 따라서 쉬는데 근데 여튼 그 빨간 날을 되게 잘 챙겨 쉬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일하긴 했는데 뭐 징검다리가 있으면 그것도 다 챙겨 쉬고 이게 조금 휴일의 문화가 좋은 기업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거의 다 쉬니까
그게 너무 내가 그 전에는 아예 느끼질 못했거든요. 내가 이걸 쉴 수도 있다는 걸. 근데 주변에 다 일하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쉬면서 살고 있구나. 이걸 보니까 갑자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맞아요. 억울하고 그 막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팔짱 끼고 청계천걸으면 화가 났어요. 네. 아니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은 혼자 놀길 너무 좋아하지만 그래도 항상 그 마음속에 어떤 부채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놀아줘야 남들은 비행기표 끊어서 연휴에 나간다는데 나는 뭐 빨간 날도 다 못 쉬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할 때마다 뭐 이게 기자만 그런 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거 없이 잘 못 쉬잖아요. 정해진 네. 휴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막 탈진할 때까지 일을 시키니까 결국 꺾어져서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생산성을 되게 떨어뜨리는 그렇죠. 것 같아요. 늘 일을 해도 네. 막 억울하고 왜 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소처럼 일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30대지만 40대, 50대 되면은 실제로 주변에서 픽픽 쓰러지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사실 좀 휴일을 잘 적절히 주고 그 자기 생활이나 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걸 주면은 거기서 이제 점검을 차근차근 하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 건데 안 되니까 갑자기 이제 확 꺾이는 거거든요. 계속 미니까. 그래서 전 그런 것도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돈 벌어서 어쩔 땐 병원에 쓰는 것 같다는 생각도 오늘 아픈 것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난주에 되게 뭔가 그 업무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 업무량도 뭐 많았지만 제 스스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게 금요일 밤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막 쭉 바빴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시험 기간 때 저도 맞아. 시험 끝나면 아프고 이랬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금요일 저녁부터 아프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월화수목 금은 집중해서 일하느라고 그게 아플 거면 일터에서 아프기나 하지. 근데 막 내 휴일한 그 소중한 휴일은 또 아파서 그걸 복구하는 데 쓰고 막 근데 이제 이분 사연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 게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꺾어져서 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직장 문화 저는 이게 좀 그려져가지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시간 할애해서 쉬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주변에서 그것도 잔소리를 하니까 근데 이거를 공감하는 친구도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 이제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 나이 때 누가 이렇게 결심하고 쉰다 그러면 난 전적으로 박수 쳐주거든요. 치밀하게 놀아라. 치밀하게 놀고 충전하고 또 새로운 일 하면 된다. 어차피 일이라는 거는 자기 구하면 구한 대로 구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꽉 좋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런 모든 오지랖 속에는 사실 진실된 걱정이 담겨 있는 거긴 한데 이걸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듣기 좀 싫은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 명선님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이 오지랖이 이제 친구나 뭐 친지들로 했는데 그 부모님도 이제 좀 쉴 때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딸이 저렇게 뭔가 배운 기술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왜냐면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익숙한데 부모님 세대에 이직도 이례적인데 이게 또 쉬고 있다는 거? 목적 없이?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진짜 병원을 가야 될 정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진짜 부모님한테 해서는 안 되는 표현가 있었어요.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안 그만뒀을 때? 안 그만뒀을 때. 부모님이 견뎌라. 아빠가 저한테는 뭐라고 터치 안 한 타입인데 아빠도 막 운전하면서 내 얼굴을 못 보지만 그래도 견뎌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견뎠었는데 딱 그렇게 해서는 안 된 말을 하니까 그만둬라. 그래서 그만뒀죠. 아니 근데 그게 해서 안 될 말이긴 한데요. 근데 전 너무 좀 화가 나는 게 사람들이 왜 어느 순간에 꺾이면서 뭐 다치거나 아니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이런 선택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쉬는 것에 대해서 좀 관대한 문화가 되면은 좀 그런 일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일이 과하면 저 쉬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러니까 계속 그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터지는 건데. 그런 분들이 또 딱 상사로 남아있고. 왜냐면 다 나갔으니까 아래분들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쉬는 동안도 이렇게 소소한 잔소리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이렇게 스트레스는 어쩔 수가 없었고 그래서 되게 바쁘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취미가 아니게 돼버린. 그래서 집에 되게 늦게 왔어요. 저녁에. 그럼 막 더 걱정했을 것 같은데 뭘 하면서 쏘다니길래 저렇게 또.
근데 확신은 줬어요. 내가 정말 다음 일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내가 내 능력을 굉장히 높게 봤었는데 오히려 퇴사하니까 되게 정확하게 저를 보게 됐어요. 그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공급자들끼리 놀면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칼럼 읽었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급자끼리만 계속 얘기하니까 안 돼. 금리는 낮추면 이런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카카오에서 먼저 만든 거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만드는 게 편할까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제가 오히려 나오고 나니까 한국 언론이 더 정확하게 보였고 내가 그때 내 심리 상태와 그다음에 내가 쓰는 기사들이 더 약간 좀 심각한 수준이었구나. 맞아요. 이런 것도 좀 느꼈었고 그래서 1년 좀 지나니까 내 상태가 어떤 직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직장 이름이 아니라 완벽하게 내 석자 이름으로만 평가받게 될 수 있겠구나. 내 스스로가 그렇게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거기서 만족한다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를 1년 동안 느낀 거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만했던 거예요. 자기 객관화에 되게 좋은 게 저는 이제 회사를 맨날 이제 디스하면서도 다니는 게 아직까지는 저에게 훨씬 많은 걸 주고 있다 생각하고 사실 저랑 이제 어떤 추구하는 가치관, 방향성 이런 것도 잘 맞는 편이라서 이렇게 뭐 다니는 건데 저랑은 타사에 있는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직을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되게 동급의 언론사의 가치관도 비슷한 곳으로 이직을 한 거예요. 뭐 우리로 치면은 제가 한겨레 간 거랑 비슷하게 이직을 했어요. 네. 그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왜 굳이 경향을 떠나서 한겨레를?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뭐 나름의 나온 얘기를 해주면서 이직의 그 장점으로 그분은 이제 뭐 불만족스럽고 뭐 이래서라기보다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나온 건데 자기가 이직을 했을 때 진짜 좋았던 점은 내가 이 조직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된 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도 이제 그 전에 첫 회사가 그 전 언론사였는데 거기에 엄청 매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사람이 한 조직에 계속 있다 보면 내가 그 조직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 상태로 10년, 20년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월급쟁이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딱 나왔을 때 그 월급을 못 받는 것의 공포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 시절에 한두 번 그만둬 보면 맞아요, 어쨌든 맞아요. 나 그때도 살았는데 뭐 뭘 벌어먹어서라도 살지.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한 번은 이직을 하라더라고요. 저보고 뭐 크게 불만이 없어도 다른 데로 뭐 한번 이제 점프를 해서 가보는 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경험이다. 그럼 진짜 찬성해요. 그리고 그걸 젊을 때 해봐야지 할 수 있지. 나이 들어서 하면은 이제 너무 그게 두렵고 큰 경험이니까. 아무튼 저한테 강력하게 이직을 계속 추천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법조인을 만났는데 좀 경험이 많은 법조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법연수원에 뭐 한 대학 졸업하고 뭐 1년 사이 들어가서 누구는 성적 좋은 판사 되고 검사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도 똑같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치가 굉장히 높은 거네. 저희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자기가 여기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가 깜짝 놀랐죠. 아니 당신이 나가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사실 다시 공부를 하고 해도 할 게 많은데 왜 그걸 걱정을 하셨냐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제 한 직장만 다니고 특히 이제 공부만 쭉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자기가 뭐 좀 갇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잘 모르고. 뭐 지금 다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지만 항상 제일 크게 그만두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세계에만 갇힐까 봐.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게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더 막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인생을 별 탈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전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여기가 첫 직장이라 가지고 네. 인턴 시절에 뭐 유사한 경험을 하긴 했죠. 이 얘기를 진짜 한 4년 전에도 얘기한 거 기억나요, 저한테? 이런 얘기 저한테 4년 전에도 또 했었어요? 피자집에서 나랑 맥주 먹다가.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한 얘기예요. 그때 이제 그때 4년 전이 아니라 지금은 한겨레로 이직한 그 기자랑 맥주 먹으면서 했으니까. 그 전에도 그 전에도 했어요? 네.
처음 들었을 때. 그래서 조만간 가겠구나. 근데 저 항상 그 뭔가 이런 얘기해도 돼요 여기서? 내 인생이 직업이 없어도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항상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근데 회사가 뭐 굳이 싫진 않으니까 지금 계속 다니는데 만약에 저의 성향과 되게 안 맞는 언론사에 다녔으면 저는 벌써 한 번 그만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결혼 전에도 한번 이렇게 아무튼 그걸 꼭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굳이 이게 타이밍이 계속 안 와가지고 뭐 굳이 지금 또 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재밌고 막 아직 그렇죠. 그렇게 기복이 있죠. 질력나는 그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인생 경험에 쉰다는 거는 되게 좋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인생 지금 전체적으로. 혜인 씨가 얘기한 거랑 이분이랑 제가 볼 땐 같은 나는 나름의 처방을 내리자면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 의외의 커넥션을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도 막 본인 안에서는 뭔가가 이렇게 힘든 게 있고 외부에서는 잔소리 같은 걸 자꾸 하니까 나처럼 뭔가 이상한 독서 모임에 간다거나 아니면 취미를 가진다거나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불안감이 좀 씻어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저도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우연히 출판사도 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연히 또 셜록에도 와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운이 반복되다 보면은 뭐 되게 간지러운 말이긴 하지만 그 운명에 닿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영역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고시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이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아직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쉼을 좋아하는 분일 수도 있다고. 근데 제가 저를 분류했을 때 저는 후자인 것 같거든요. 네. 전 쉬면 쉴수록 좋아요. 아무리 제가 여기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 직장이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 경향신문사인데 왜냐하면 제가 옛날부터 열심히 읽었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기사들을 쓰고 뭐 동료들도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가끔 이제 디스는 하지만 진짜 엄청 저는 회사 선배나 뭐 후배들도 강아지처럼 따르고 이런 종류인데 그럼에도 제가 불만이 나오는 건 휴식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제가 그만뒀다라고 하면 저는 뭔가 새로운 걸 찾기보다 계속 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막 쉬어도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번아웃이 아니었구나. 인생 번아웃이었구나 나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시기를 두는 것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간 내 생계를 위해서 다시 돈을 벌러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그냥 뭐 1차 마지노선, 2차 마지노선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쉬어보고 아니면 진짜 최대로 몇 월까지만 쉰다. 그 다음에는 무조건 어떤 뭐 계획을 세운다. 이직 계획이든 뭐든 그렇게 정해놓고 대신 정한 기간 동안은 남들한테나 자기 스스로한테나 되게 당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아예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라면. 저 너무 불안하거든요. 돈을 못 번다거나 뭐 쉼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안 그런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경험도 안겨주고 싶다. 저는 사실은 뭐 지금은 남편이 버니까 거기 기생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나도 결혼하고 싶다. 네, 뭐 빚은 갚아야 되지만 일시적 기생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또 반대의 불안감이 있어요. 그 기생이 가능하니까 영영 기생하면 어떡하나. 저랑 그래. 절대 안 그래. 이혜인 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그렇긴 아닙니다. 한데 내가 보증섭니다. 그렇죠. 워낙 극성스럽고 하고 싶은 게 많기도 한데 여튼 쉴 때 쉬는 건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용기를 내지 못해서 못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용기 내시죠. 아니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회사에 속해 있어도 내가 이 회사의 어떤 일원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 아무튼 쉬면은 그 생각을 자기를 되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니까. 맞아요. 진짜 필요한 경험이긴 해요. 저는 그래서 백수를 길게 했지만 어쨌든 졸업하고 백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기간도 좀 가지고 싶어보긴 했어요. 좀 취업 준비를 학부 때 같이 했었으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의미부여를 막 한 거죠. 나 혼자서. 그래서 아마 잘 견디기보다는 그냥 이 지금
슬럼프라고 해야 되나? 그걸 넘기실 겁니다. 그 명선님이 셜록에 오기 전에 출판사에서 일했을 때는 물론 그 일 자체에 뭐 흥미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직장을 가진 거 아니에요. 네, 흥미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취업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일단 재밌겠다. 이런 일은 이렇게 사무적인 건 뭐 할까? 딱 그 마음으로 왔어요. 이게 나의 막 적성이라기보단 흥미. 네, 들어갈 때부터 얘기했어요. 아마 오래 못 다닐 것 같은데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고 했는데도 오라고 해서 갔고 역시나 6개월 만에 그만뒀고. 근데 어찌됐든 일터로 복귀를 하게 된 거는 그 시점에 왜 그렇게 일터로 더 쉬지 않고 일이 쉬울 것 같기도 했고 거기서 그 제안하신 분이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출판사였고 뭔가 출판사도 좀 정치돼 있잖아요. 거기서 누군가는 공부하고 기획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해서 재밌겠다. 그러면 나도 이제 뭔가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배우는 거는 지원을 많이 해주셨죠. 되게 고맙게도. 그러면은 그분께서. 그때는 이미 좀 충분히 쉬고 어떤 기운이 다시 나서 돌아갔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솔직히 두려울 게 없어요. 이거 이미 한 번 나온 마당에 두 번째 회사도 내가 언젠가 여기 그만둘 거니까 이런 마인드로 다녀요. 평생 직장이라는 거 나한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예를 들어 지금 생각하면 좀 황당한데 그때 이제 대표 실장님이라는 분이 뭐 이번 주 뭐 회의가 이날 될 것 같은데 혹시 안 되시는 분 있나요? 그러면 보통 대리급들은 안 되잖아요. 네. 당당하게 손 들고 저 그때 약속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난 솔직히 그 사람들하고 내 주변 사람들하고 저녁 약속이 훨씬 더 중요했거든요. 욕을 먹든 안 먹든 간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첫 번째 회사 퇴사 이후에 휴식 기간이 준. 근데 저는 아무리 많이 그만둬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나의 그 몸값이 더 낮아지는 게 있지 않나요? 보통 저도 보통 직장인이고 보통 직장인들은 이게 되게 잘 되면 나의 전문성이 쌓이는 거지만 그와 동시에 나이가 먹으면서 나의 몸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분도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막 자신은 있어요. 굶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명선님의 특수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맞아, 그럴 수도 있죠. 네. 대부분은 힘들죠. 나오면은 다시 구하기도 힘들고 물어보죠. 꼭 너 왜 2년 쉬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나이만 먹는 것 같은 불안감이 분명히 그런 현실적인 배경 때문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괴로운 것보단 이렇게 쉬시는 게 저는 훨씬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제 멘탈 클리닉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래 우리 멘탈 클리닉 코너가 있긴 있었지. 네, 바로 이어갈까요? 네, 이렇게? 이어서. 제가 유튜브를 좀 봅니다. 많이 봐요. 하루에 한 3-40분 이상은 보는데 각 잡고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칩거하는 애들이에요. 칩거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쉬는 모습만 보여줘요. 한 명은 햄튜브라는 애고 한 명은 천재 이순국이라는 애예요. 나 걔 아는데. 천재 이순국 아세요? 걔 랩하고 막. 맞아. 걔도 집에서 망원동에 산다는데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래요? 망원동 합정동에 더 산다는데 그 천재 이순국은 원래 영화를 그렇게 리뷰해주는 애인데 요즘 보니까 아예 뭐 라라랜드를 자기가 치고 싶다 그래서 치는 모습을 1탄부터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한 7탄, 8탄까지 갔나? 그래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렇게 그냥 말장난 치고 그러거든요. 랩도 그냥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랩을 외우는 거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혼자서 재밌게 잘 놀 수 있구나. 그리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재밌는 거를 못 찾고 있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서. 햄티브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좀 게임도 하고 소소하게 주변 사람들이랑 이렇게 장난치고 이런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냥 힐링해요. 전. 유튜브 저도 온갖 유튜브를 다 보는데 이 요주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온갖 거 다 보지만. 멘탈 클리닉 그럼 저는 이거를 사실 저도 책을 사놓고 안 읽어가지고 추천할까 말까 했는데 저희 선배가 휴가를 가서 그 읽고 너무 좋았던 책이라면서 그 일본인이 쓴 절망 독서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명선님이 읽으면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남편도 막 보고서는 뭐야 뻔한 말들을 막 다 적어놨네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소설이나 어떤 문학 작품 속에 나오는 좋은 글귀를 이제 가져다가 되게 좀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절망했을 때 보면 좋은 글귀 같은 것들을 이제 작가가 옮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좀 서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좋은데 전 이런 류의 책 너무 좋아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샀거든요. 힘이 되는군요 이런 거 보면. 네, 그래서 한번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또 뭐 좋았으면 후기를 남겨주신다거나. 네.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됐나 모르겠네요. 근데 여튼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누구나 다 저 이제 뭐 사연자분 아니더라도 친구들한테도 고민을 받으면 너무 똑같은 고민이 중복돼서 와가지고 막 안 돼 이렇게 할 정도로 맞아요, 진짜. 되게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다 이렇게 살면서 또 소소하게 즐거웠다가 뭐 그런 존재들인 거죠. 네. 그리고 워낙 글을 잘 쓰시고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며느락이라는 웹툰 있잖아요. 인스타처럼 이 그냥 소소하고 누구나 고민할 법한 것들을 그냥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있는데도 제가 위로받을 정도거든요. 너무 나랑 똑같아가지고 이 시기를 내가 견딘 건 아니고 이 시기가 그냥 지났어요. 그냥. 그리고 아마 이 시기가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런 시기가 안 온다는 게 좀 오히려 더 이상하죠? 맞아. 이상한 거예요. 맞아. 네, 사람은 되게 연약한 존재인데 막 30년씩 근속 저희 아빠가 퇴사하실 때 30년 개근상인가 그걸 받았거든요. 한 번도 지각을 안 하고 그냥 진짜 그 개근상? 입사해서 뭐 거기 그 회사 입사한 건 30년인데 정년 거의 채우셨는데 그 개근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걸 봤을 때 이제 아빠는 자랑스러워 하셨겠지만 저는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뭐 저는 별로 그런 상에 그러니까 아빠의 노고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그런 상을 주는 회사가 짜증나요. 그거를 진짜 사람이 그러네. 아프면은 지각도 할 수도 있고 맞아. 결근도 할 수도 있고 당일 연차도 쓸 수 있는 거지. 몰수. 우리 아빠 세대는 주 6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 6을 그렇게 다녔다는 건데 거기다 회식하면서 술은 막 새벽까지 얼마나 막 처먹이면서 개근했다고 또 상을 주고 정말 막 그러니까 그런 게 비정상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뭐 고민을 주셨지만 뭐 사실 일상에선 소소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상의 행복에 더 집중하시면서 다음에 또 이 시기가 지나서 한 번 더 사연 주세요. 네, 아니면 메일 주셔도 뭐. 네, 그냥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라고 하면은 저희끼리 공유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사연을 메일로 주셔도 되고 댓글을 달아주셔도 성심성의껏 응답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대급으로 길게 한 것 같은데. 네, 시간이요? 한 50분 좀 안 되게 한 것 같아요. 시간은 뭐 그게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들으신 분 사연을 보내주실 때는 저의 메일 주소가 hyein 해인 골뱅이하고 khan.co.kr 그러니까 해인 골뱅이 칸.co.kr이니까 여기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 네.